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희범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제 영상들을 쭉 되돌아보니 론진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론진이라는 브랜드와 대표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론진의 경우 200~300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태그 호이어와 견줄만한 동급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태그의 인기나 인지도가 워낙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론진 역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고 역사도 깊고 시계를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론진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10, 20대보다는 최소 30대 초반의 직장 초년생들 정도는 되어야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론진의 이미지가 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론진의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올드하지가 않습니다. 중국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마케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펑위엔, 자오이링, 린즈링 등의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에 어필하고 영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마케팅은 정우성이 론진의 모델인 것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을 정도로 마케팅 효과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릴 론진은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고 젊은 층에도 어울리는 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 론진의 역사, 특징, 대표 모델 등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진은 스와치 그룹 내 소속된 스위스 시계 회사로 1832년 태생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론진의 로고는 현존하는 시계 브랜드의 로고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867년 만들어졌습니다. 브라이틀링과 비슷한 날개 모양을 한 로고를 볼 수 있는데, 그 날개 아래를 자세히 보게 되면 모래시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의 정확성과 날개의 역동성 등 심오한 뜻도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로고는 예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쁜 디자인의 로고라고 생각합니다. 론진은 역사가 긴 만큼 다양한 디자인의 시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의 시계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개의 라인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고요. 엘레강스, 워치메이킹 트래디션, 스포츠, 헤리티지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시계들을 다 소개드리기는 무리가 있고, 인기가 많은 모델 2가지와 제가 괜찮게 보는 모델 2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론진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이고 대중적인 라인이죠. 아마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마스터 컬렉션 라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버전으로 발매되고 있습니다. 타임 온리부터 시작하여 문페이즈, 크로노그래프, 레트로그레이드 등 이 마스터 컬렉션 라인만 하더라도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제가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마스터 컬렉션 라인의 시계를 세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이 마스터 컬렉션 라인의 시계 숫자만 204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요. 웬만한 브랜드의 전체 라인업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일 정도로 론진의 시계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은 아무래도 2카운터인 일명 부엉이와 3카운터 문페이즈 모델입니다. 40mm의 크지 않은 사이즈이고 다이얼과 크로노미터 형태의 디자인이 예쁘게 뽑혀 드레스워치를 찾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모델입니다. 문페이즈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페이즈 모델을,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부엉이 모델을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다이얼의 밸런스는 부엉이 쪽이 더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가죽과 브레이슬릿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모델 같은 경우 가죽 버전을 추천드리고, 브레이슬릿보다 가죽 버전이 시계의 분위기가 더 좋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 컬렉션 같은 경우 론진의 주력 라인이기도 하고 수많은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어 드레스워치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리스 아키스와 많이 비교되는 하이드로 콘퀘스트입니다. 하콘 같은 경우 론진의 다이버워치로 버전업이 계속 진행되며 신경 쓰는 라인인데요. 41mm, 43mm 등 여러 사이즈와 300m 방수 기능, 그리고 다양한 색상과 크로노미터 모델 등 여러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1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 초반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무난한 세라믹 버전의 43mm 데이트 모델의 가격은 210만원입니다. 오리스 아키스와 가격대도 거의 유사한데요.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진 점과 무브를 개선하여 64시간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브레이슬릿과 클래스프의 마감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무브먼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론지는 전체 모델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는 쿼츠, 80%는 기계식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타 무브를 수정하여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론진이 인하우스 기술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뇌피셜을 섞어서 에타 무브를 사용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판매량과 생산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올린 하이엔드 워치의 기준편에서 잠깐 말씀드린 브랜드별 연간 판매 개수와 매출액이 나와있는 모건 스탠리의 자료에서 보게 된다면 론진의 판매 개수가 압도적 1위입니다. 2위 롤렉스가 77만 개인데 론진은 190만 개인 것을 볼 수 있고요. 파텍 필립의 5만 6천 개에 비하면 생산량이 거의 35배가 많습니다. 올해 초 론진 CEO가 뉴욕타임즈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면 중국에만 400개의 오피셜 스토어가 있고 매년 60에서 70만 개가 중국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의 35% 정도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하우스였다면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론진 입장에서는 굳이 인하우스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스와치 그룹 내에서의 위치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목에서도 인용을 했듯이 약간의 희생양이라고 어그로성의 표현도 사용하였습니다만 만약 론진이 인하우스를 탑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오메가 라인의 가격대와 겹쳐지는 포지션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룹 내의 포지션 유지를 위해 에타를 수정하여 쓰지 않나 라는 소설을 한번 써보는데요. 얼마 전 오메가가 가격대를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비어버린 가격대에 론진의 인하우스 무브가 들어간 시계들이 차지하는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타 브랜드들도 에타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론진의 경우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타는 향후 스와치 그룹 이외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서히 타 그룹의 에타 무브의 판매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태그라던가 IWC 등에서도 셀리타를 활용한 무브들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무브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셀리타는 에타에서 파생된 무브라고 보시면 되고 에타가 더 좋은 범용이라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튼 기존에 사용하던 L619에서 이번 신형 하컨에 사용된 L888의 경우를 좀 살펴보자면 에타 289A2 베이스로 28,800 진동에서 25,200 진동, 즉 8진동에서 7진동으로 수정하여 리저브 시간을 4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로터의 효율을 늘려주고 부품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콘과 오리스 아키스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마감이나 디자인 면에서는 오리스가 살짝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브에 있어서는 론진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타와 셀리타의 차이도 있고 64시간 대 38시간의 리저브 차이는 넘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론진이 영한 이미지는 아니기에 이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고 개개인의 브랜드 이미지나 인지도, 다이얼의 구성 등 디테일한 부분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 모델 말씀드렸고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은 두 모델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레전드 다이버도 엄청 잘 나가고 유명하기는 한데 하콘과 겹치는 다이버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6회공 중에서 땅과 바다가 나왔는데 하늘이 안 나왔죠? 말씀드릴 두 모델 모두 하늘과 연관된 파일럿 워치이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 라인입니다. 먼저 에비게이션 1935인데요. 얼굴이 상당히 예쁜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시나요? 모델명에서 볼 수 있듯 1935년 미 공군 장교들에게 납품된 시계를 모티브로 2016년에 복각된 시계입니다. 특이한 점은 시계가 우측 방향으로 2시간 정도 돌아간 형태로 다이얼이 구성되어 있고 12시에 큼지막한 어니언 크라운이 보입니다.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오렌지색과 블루를 섞어준 핸즈를 보여주고 있고 언뜻 보게 되면 제니스의 파일럿 워치와 비슷한 모습도 보입니다만
론진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시계입니다. 케이스 크기는 41mm이고 54시간의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매뉴얼 와인딩 방식입니다. 조금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리테일가 기준 495만원입니다. 마지막 시계는 린드버그입니다. 이 시계 역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시계인데 1927년에 찰스 린드버그가 론진의 시계를 차고 대서양을 횡단하며 유명세를 탄 시계입니다. 다이얼이 언뜻 보기에도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시간, 24시간, 속도, 그리고 현재 위치의 경도 측정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이즈는 40mm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이베이에 빈티지 모델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린드버그는 1987년 첫 번째로 복각되며 47.5mm의 사이즈로 커졌으며 현재 버전도 47.5mm로 방간주의 시계입니다. 역시 에타모브를 수정한 4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매뉴얼 와인딩 방식입니다. 리테일 가격은 605만원입니다. 론진은 우리나라에서 태그의 압도적인 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을 덜 보고 있는 브랜드이지만 예전 1990년대에는 삼성과 론진이 라이센스를 맺고 잠깐 발매가 되었던 적이 있는 연결고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론진의 시계를 임원 승진자들에게 배우자 것을 포함하여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론진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며 시계를 구매하실 때 론진에서 비슷한 류의 모델을 찾아 기준점으로 잡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론진의 라인업을 보았을 때 드레스워치 쪽에 조금 더 밸런스가 쏠려 있기에 드레스워치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론진을, 그리고 스포츠워치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태그에 기준점을 두고 비교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조사 엄청 했는데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